민사신탁계약서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요 샘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내용들이 나한테 꼭 적용돼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리란 법은 없거든요. 즉 나한테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서를 만드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민사신탁으로 부동산 처분 신탁을 설계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여에 걸쳐 가지고 진행했던 일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1가 60-2번지에 있는 토지와 지상의 건물들입니다. 본 토지와 지상의 건물들을 본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부동산은 한 분이 단독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3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9명의 자녀들이 상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자녀들 중에 5명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미국 시민권자세요.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보니까 아주 옛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있죠. 평, 홉, 작 이렇게 돼 있는데 홉은 0.1평이고요 작은 0.01평이에요 이러한 옛날식 면적 표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처분 신탁이고 뭐고 간에 일단 뭘 하려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아버님 위임장만 받아가지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 아버님은 30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 상속인들이 총 9명이고 게다가 5분은 미국에 계시잖아요. 9명의 위임장을 받았고 특히나 이 5분은 DHL로 해외에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9명의 상속인으로 상속 등기를 했어요. 서류 필요할 때마다 다 9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해야 되니까 정말 더디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본건 부동산에 공장이 있어가지고요 임대차를 주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세무신고를 한다거나 할 때 본건 부동산이 9명의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9분의 동의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즉 9번째 자녀분이 되겠죠. 그분 앞으로 민사신탁을 하면은 수탁자가 돼가지고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다든지 세금 신고를 한다든지 나아가 이 신탁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편리함이 있잖아요. 등기도 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민사신탁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사신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니 본인이 본인 재산을 신탁해서 수탁자가 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서 표가 올라갈 텐데요. 총 9분이 9분의 1씩 공동 소유로 지분 형태로 본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9번째 막내분, 이분만 제외하고 총 8명 있죠. 이분들이 본건 부동산의 9분의 8에 해당하는 지분을 민사신탁으로 9번째 자녀에게 수탁을 하고 나머지 9번째 자녀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던 9분의 1 지분은 단독 소유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본건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소유한 거예요. 소유의 형태는 9분의 8은 수탁자의 형태로 소유를 하고 9분의 1은 단독 소유의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세금 신고를 한다거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9번째 자녀 이분의 의사결정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9번째 자녀분을 본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 만든 다음에요 기존에 사망하신 아버님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모두 이 9번째 자녀분이 단독으로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자 등록도 신청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 부동산 위에는 공장도 있지만요 1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용도는 단독주택인데 정말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낡은 건물인데 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들은 주택을 매수한 게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주택이 근린생활
생활시설로 용도가 바뀐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철거까지 하셨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본권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부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요, 단순히 신탁계약서 하나 써주고 내가 민사신탁 업무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 업무라든지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 즉 임대차 계약 승계, 사업자 등록 신고, 세금 신고,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철거 업무 이런 것까지 다 원스톱 서비스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권 부동산이요, 준공업지역이어가지고 재개발 이슈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사업을 한다, 조합원에 가입해라 막 이런 요청이 많은데, 사실 이 9분의 자녀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고요, 뭐 재개발 사업을 기다릴 여력이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쓰고 싶은 분들인 거예요. 민사신탁의 목적을 단순히 관리뿐만 아니라 처분하는 처분신탁의 목적으로 제가 민사신탁 계약을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민사신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탁 계약 체결해가지고 신탁 등기하는 것까지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민사신탁계약서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요, 샘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내용들이 나한테 꼭 적용돼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리란 법은 없거든요. 즉 나한테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하는 거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신탁 등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그 신탁에 돌입해서 신탁 기간 중에 어떻게 신탁 업무를 처리해주고 신탁을 종결시켜서 클로징을 해주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민사신탁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이자 업무 자세여야 합니다. 9번째 자녀분이 본권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요, 매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뭐 저에게도 매수인이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이제 하시기는 하는데, 본 영상을 보시고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의뢰인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처분 신탁을 통해서 상속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아울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상속 업무를 처리하고 법률상 업무를 위임하는지 참고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